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29일, 지금 시간은 저녁 11시 20분입니다. 마이크론의 재고 정점 발언에 SOXL은 급등 중에 있고요. AI 산업 발전으로 반도체 투자는 필수인 것 같습니다. CATL이 새로 개발한 배터리 주행거리가 1000km나 된다고 하는데 업계에서는 안 믿고 있어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차이나 전기차는 오늘 소폭 올라서 마이너스 32%고요. SOXL은 6%에서 7% 사이 상승 중에 있어요. 그래서 37% 수익 구간 중입니다. 그래프는 전고점을 뚫지 못하고 행보 중에 있는데요. 잘하면 이번 주나 다음 주 초에 전고점을 뚫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코스피는 0.37% 올랐는데요. 주로 2차전지 위주로 오른 것 같습니다. 개인은 3천억을 매도했고요. 기관이 3,002억 원을 매수했어요. 에코프로가 오늘 15%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전고점을 뚫었고요. 추가적인 상승으로 이어질 것 같아요. 지금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지 알았더니 상승의 힘이 강한 것 같습니다. 국내 2차전지 주주들이 부럽습니다. 삼성전자는 주가가 견조한데요. 오늘 미국발 반도체 훈풍으로 내일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 같습니다. 네이버는 하락의 마지막을 알리는 중요한 캔들이 나왔어요. 네이버도 내일부터는 상승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 D램 추가 감산에 하이닉스가 하반기에 바닥을 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어요. 마이크론 역시 고객사들이 반도체 재고가 줄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데이터 센터 매출은 바닥을 쳤고 3분기엔 증가할 것이라며 데이터 센터 고객들의 재고도 연말엔 상대적으로 건전한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생성형 AI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호황은 2025년부터 본격화할 것이라고 전망했고요. 마이크론 관계자는 통상적인 AI 서버는 일반 서버와 비교해 8배의 D램과 3배의 랜드 프레시 메모리가 필요하다며 반도체 산업은 2025년에 시장 규모 면에서 기록적인 해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어요. 25년까지는 SOXL을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이 반도체 재고 정점이라는 언급에 미 반도체 주가는 상승하고 있어요. 마이크론의 사상 최악의 실적에도 재고가 정점에 달했을 것이라는 기대에 주가는 오르고 있고요. 다른 반도체 주식들도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AI 산업이 10년 내 9천조 규모로 성장하기 때문에 빅테크 투자가 유망하다고 했어요. 골드만삭스는 AI 산업에서 기존 기술 대기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얘기했고요. 주목해야 될 종목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세일즈포스, 어도비에 대한 주가를 일제히 상향 조정하고 최근 제품 발표와 고객 데이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어요. 이 외에 골드만삭스는 인큐이트,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메타를 추천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반도체는 무조건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차이나 전기차가 1.02% 상승했는데요. 국내 2차전지에 비해서 많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계속 좋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지부진하고 있어요. 하지만 뚝심 있게 보유할 생각입니다. CATL이 1000km 배터리 사실일까? K반도체 추격 빨간불이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CATL이 최대 1000km까지 주행이 가능한 배터리 양산을 시작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동안 중국 업체들이 제품보다 주행거리가 길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던 K배터리 3사는 더 이상 이런 강점을 어필할 수 없게 됐다고 해요. 이에 따라 K배터리 시장 점유율 확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CATL은 최근 기린 배터리 양산에 돌입했고요. 기린 배터리는 지난해 6월 CATL이 발표한 고용량 배터리라고 해요. CATL은 기린 배터리가 LFP 배터리 기반으로 했지만 최대 1000km까지 주행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기린 배터리 같은 C2P 기술을 적용한 테슬라의 4080 원통형 배터리 팩보다 에너지 용량이 13% 많다는 게 CATL 측의 설명이고요.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아직 실물을 보지 못해 정확한 평가는 어렵지만 CATL이 주장대로라면 배터리 업계에 큰 파장을 불러올 것이라고 내다봤어요. CATL이 주장대로 기린 배터리 실제 주행거리가 1000km에 달한다면 향후 국내 업체들에게는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린 배터리는 LFP 배터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NCM 배터리보다 저렴한 데다 주행 거리도 길어 향후 CATL이 점유율 싸움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해요.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LFP 기반 배터리는 구성물질 한계가 있기 때문에 C2P 기술로만
주행거리를 1000km까지 늘리긴 힘들다며 주행거리는 외부 환경 영향을 많이 받는 탓에 실제 배터리를 봐야 정확한 주행거리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어요. 이 같은 궁금증은 CATL이 곧 양산하게 되면 알 수 있을 거예요. 허풍이면 주가의 하락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요. 사실이라면 2차전지 산업에 또 한 번의 파장을 일으킬 거예요. 중국의 비아디가 지난해 450% 가까이 폭증한 순이익을 신고했다며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호실적을 기록했답니다. 비아디 지난해 순이익은 166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6%가 증가했고요. 매출액은 약 80조로 집계됐답니다. 비아디는 올해 수요 감소 도전을 받고 있지만 신에너지차의 강력한 성장 모멘텀은 지속될 것이며 보급률도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더욱 경쟁력 있는 제품을 선보이고 시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납품 능력을 더욱 높일 것이라고 밝혔어요. 테슬라는 지난해 중국 시장에서 현지 자동차 브랜드에게 밀리는 점유율을 되찾기 위해 파격적인 가격 인하 정책을 시행했는데요. 그러나 테슬라의 이런 가격 인하 정책으로 중국 시장에서 테슬라의 브랜드 가치가 하락시키는 역효과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대요. 가격 인하 정책으로 테슬라의 판매량은 상승했지만 그만큼 테슬라 중고차 감가율 등 브랜드 가치 면에서도 치명상을 입었다는데요. 테슬라 전기차를 신차로 구매한 차주와 중고차 거래상들 다수의 사람들이 피해를 보면서 테슬라 브랜드 평판이 크게 하락했답니다. 이러한 급격한 가치 하락은 중국 소비자들이 자국 브랜드를 선택하게 하는 동인이 되었고요. 중국의 소비자들은 테슬라의 큰 가격 할인에도 비아디 더 저렴하고 새로운 모델을 선호하는 반응을 보였답니다. 같은 낮은 가격이라면 중국 본토 브랜드가 더 낫다라고 했대요. 올해 비아디 두 달간의 자동차 판매량은 테슬라의 자동차 판매량보다 약 5배가 더 많았대요. 호주에서 중국산 자동차 판매가 무섭게 급증하고 있다는데요. 중국차 판매량은 2월 말까지 4개월 연속 한국의 기아 현대차를 추월했답니다. 호주의 뉴스닷컴은 중국차의 성장세가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은 역사를 돌이켜보게 한다면서 호주의 소비자들이 가성비 좋은 중국 자동차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어요. 올해 중국차 판매는 더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1, 2월 두 달 동안 중국차의 판매 성장률은 107%지만 한국은 6.2%에 그쳤답니다. 현재 시간 12시인데요. XOXL은 5%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